스님, 저는 처음에 스님 법문을 들을 때는 뭐 사정제라든가 팔정도라는 그 이제 개념만 그 익히는 쪽으로 잘 모르니까요. 이제 뭐 대승불교에서도 팔정도 사정제라는 말은 있지만은 그런 어떤 개념적인 그 공부를 교육 같은 거를 못 배웠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초기 불교 만나면서 스님한테 이제 그 사정제라든가 팔정도 그 법문에 나오는 그 개념만 이제 익히는 데 좀 열중을 했어요. 그 뜻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자꾸 스님 법문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보니까 정말 스님이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어떤 보살님이 아무리 저 법문이 부처님이 법문을 이렇게 잘 말씀을 설하셔도 그 선지식 스님 같으신 분들이 안 계시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걸 느꼈다. 그런 그 인터뷰할 때 그걸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동감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개념을 알고 나서 그다음부터 개념은 알았지만 그 스님 법문을 자꾸 들으니까 정말 애기들 엄마들이 애기들 밥 줄 때 이가 안 났을 때 꼭꼭 씹어서 먹여주듯이 스님 법문을 자꾸 들으니까 스님이 그 하나하나 그 해석해서 풀이해 주신 게 정말 그 애기들이 엄마들이 밥을 씹어서 먹여주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스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수행하려는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되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진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보는 많이 되는데 정말 집에서 할 때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도 그냥 이 잠량 때문에 이게 잘 집중이 안 되는데 이제 뭐 여기 와서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내 나름대로 시간만 남으러 와서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여기 와서 딱 보면 하루는 뭔지 모르게 그냥 이게 뭐 꿈속에서 헤매는 것처럼 하루는 지나가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보면 굉장히 집중이 잘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와서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같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제 다들 이제 삼매를 닦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마음도 약간의 그런 이게 뇌파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서로가 이렇게 이래 상승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너무 그게 이 바깥에 나가서 수행했을 때 느끼지 못한 거를 여기 와서 너무 느끼니까 지금 제가 수요일에 들어왔거든요. 그 손을 들어오는 날은 이제 헤맸어요. 헤매다가 이제 어저께서부터 이제 어저께 오후서부터 좀 이제 그게 이제 되는데 이렇게 집중이 잘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보살님이 잘 안 되지만 집에서 꾸준히 열심히 하신 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할 때 이제 집중적으로 하면 그게 이제 힘을 발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공부하는 게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쌓이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이제 씨를 우리 마음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의 밭이 좀 황량한 밭에서 점점 비옥한 밭으로 바뀌면서 이제 나중에 씨를 조금만 뿌려주면 이게 확 잘 꽃을 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수행하면서 느끼는 게 수행은 이렇게 좀 성숙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좀 이래 씨를 뿌리고 뭔가 토양이 비옥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인연이 딱 맞으면 그때 한 단계 확 이렇게 성장하는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보살님 집에서 하신 것도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와서 잘 되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스님 법문부터 들어요. 이제 유튜브로 영상으로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보는데 하루 일과가 스님 법문을 듣고 시간이 없어서 들을 때하고 안 들을 때하고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스님 법문 듣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날하고 법문을 안 듣고 그 일과를 시작하는 날하고
그 차이를 느끼는 걸 굉장히 마음속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먼저 스님 법문부터 듣고서 시작을 하는데 그 법문 하나하나가 너무 이제 개념을 벗어나서 이제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스님이 그 하나하나 분석해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마음에 와서 다니까 그 수행하는데 굉장히 많이. 예, 그게 이제 보통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아비담마나 이런 거 하는 분들도 다 이제 그 개념 정리는 다 하거든요, 그게. 기본적인 개념 되는데. 그런 이제 예를 들면 고성제나 이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제 수행에서 어떻게 이제 적용되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개념이라는 건 어떤 실제 현상을 가리키는 도구잖아요. 개념 자체가. 그러면 이제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이 손가락은 있지만 그 손가락을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그 현상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 개념을 우리가 배웠으면 그 개념을 실제 우리 몸과 마음의 현상, 그거를 보는 쪽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아비담마가 너무 이론화되다 보니까, 이 현상과 연결고리가 되게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화된 거예요. 이게 너무 이론화되면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냥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실상을 보는 쪽으로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활용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냥 이건 물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지만 우리가 부딪히는 이런 현상 속에도 다 진리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 현상 속에도 무상함의 속성이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이 현상도. 이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자체가 진리의 한 측면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자꾸 적용하는 그런 게 사실 이제 수행에서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게 일종의 활선이라 그러죠. 사선과 활선이라 그러잖아요. 죽은 선이 있고 살아있는 선이 있다고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그런 부분을 계속 이제 이런 그 법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볼 때 이 현상 속에서 법을 볼 수 있도록 이제 그 실상을 볼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교학은 또 너무 이제 이론적으로만 하고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또 경험만 하지 이런 교학을 수행에다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연결되는 게 내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을 봤으면 그거를 법답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법이라는 이런 툴이 없으면 이걸 그냥 자기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법이 우리 삶에 녹아나는 거야. 이제 현상 속에 우리가 보는 이제 삶 속에서 다 이 법이 이렇게 살아나죠. 그래 내가 옛날에 보면 그 선사들이 무정물이 설법을 한다 이 말이 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실제 뭐 이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무정물 속에도 진리의 모습이 있는 거를 우리가 파악하면 사실 이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우리한테 설법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 속에 진리가 들어있으니까. 진리를 보면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건 약간은 이제 뭐랄까 좀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실제 표현을 되게 멋있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뭐 문학적 시 문화잖아요, 시.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그렇게 멋있게 한 거지.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보살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시네요. 그 경전이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하고 달리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경전에 있는 가르침을 조금 사람들이 알기 쉽게 풀어주는 거지. 실제 저도 의지하고 공부하는 건 다 경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어떻게 보면 스승으로 삼아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건데 그거를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경이 실제 수행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거를 자기 스스로도 체험을 조금씩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체험들이 생기면 그러면 이 경이 진짜 살아나거든요. 저는 진짜 경을 볼 때 그런 느낌을 받아. 부처님한테 법문 듣는 것 같아.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